자, 오늘은 설비. 설비. 우리 지수님 이름이 참 예뻐. 설비가 뭐예요? 우리 건축에서 본다면. 그 건물의 안에 있는 전기, 수도 이런 거를 세팅을 해주는 분들 이런 거. 맞아요. 네. 건축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혈관 같은 것들, 사람으로 따지면 혈관 같은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보면 혈관 같은 거 뭐예요? 전기도 막 이렇게 꼬여 있고 하수도도 막 꼬여 있고, 그죠? 그다음 수도도 막 이렇게 꼬여 있고 소방도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설비라고 그러는데 좀 더 그 세분화 시키면 전기 설비, 소방 설비, 기계 설비, 이런 거를 이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설비라는 개념은 아까 세부적으로 나눴지만 여기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거는 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전기 쪽에서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할 건데 오늘은 이 설비예요. 근데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건축에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여기에 지금 다 보이고 있죠. 벽지도 보이고 이 벽지는 우리 원장님이 그리신 거예요, 저거. 저 그림도 그렇고. 이 드러나는 것들은 건축에서 약 2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약 80%는 숨어 있죠. 건축이라는 것도 골조라는 것도 숨어 있고 전기선도 숨어 있고 설비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 보이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그것만 보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깊이가 없으니까. 근데 정말 아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중요시한다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됐을 때 보이는 것까지 문제되고 다 뜯어야 돼, 많이.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 것이 고장나면. 그래서 보이는 것이 고장나면 이건 일도 아니야. 벽지가 상했대. 알겠어요. 벽지 바꿔주면 돼. 얼마 들겠어. 조명 나가서 바꿔주면 돼. 근데 안에 들어있는 게 망가지면 보통 일이 아니야.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서 설비를 파이프를 자르고 수도를 연결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간단한 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관리자로서의 그런 문제, 설비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하자를 봐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런 유형은 어찌 생기는가. 이런 문제. 이거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오늘 그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피와 살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각종 설비 디자인을 보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과거 한 10여 년 동안을 이 대형 사우나 설비만 했었어요. 대형 사우나 인테리어만. 그러니까 물 다루고 이런 복잡한 물탱크가 있고 펌프가 있고 여과기가 있고 다양한 그런 이런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대형 사우나 같은 데라든가 가면은 기계 설비가 엄청 복잡해요. 무지무지하게. 가볼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사우나만 하고 왔지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온수는 어떻게 또 나오는 건지. 그런 시설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수영장이나 이런 사우나 설비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있거나 한 개층 기계실로 딱 막혀져 있어가지고 보통 적게는 50평에서 150평까지 차지하는 설비 시설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대형 찜질방 유명하지 않았어요? 막 대형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2,000평, 1,500평 정도 생기면 기계실이 약 150평 정도 차지해요. 얼마나 커요, 이게 150평 정도가. 엄청 큰 거지.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놀랄 게 뭐냐면 이 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색깔도 있고 모양도 그렇고 막 어디로 가가지고 연결하고 막 돼 있는데 저도 처음 이거 입문할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배관 여기서 지리 가면은 그냥 쭉 끌고 가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가 설계를 딱딱딱딱딱딱 각져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배관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그래야 될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배관을 할 때, 또 작업자가 배관할 때 가서 배관을 휙 이렇게 날린다. 못하게 해야 돼요. 왜? 관리자니까. 우리는 대표니까. 아이, 김 사장님, 여기서 보고 싶게 빨리 다시 안 끌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딱 이렇게 살짝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 빨리. 그럼 지들이 다시 해. 자기 다 알고 있어. 이게 설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는 사람들은 대형 설비, 고급 설비를 안 해본 사람이고, 막 날린 사람들은 막말로 동네 철물점 아저씨들이 막 날려. 배관을. 우리 엑셀 배관들 와서 딱 꽂아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꽂고, 난장판이 밑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에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분양된 거 분배기 한번 가보면 분배기 칼같이 딱딱 맞게 이어졌어. 그런데 수리한 집 가면 어떤 아저씨가 한 대 가보면 이게 난장판으로 돼 있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대충 한 거지. 그렇다고 설비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다 잘 돼. 근데 우리는 건축이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신경 써서 기왕에는 그렇게 정갈하게 가자 이거지. 어떤 집 가면 당장 여러분은 집에 가서 보일러 한번 보세요. 어떤 집은 보일러 배관이 밑에 와서 이렇게 딱 꺾어져 제대로 간 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막 이렇게 꽂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집도 많단 말이에요. 지수 씨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보일러? 저희 집은 조금 연식이 있는 오래된 거라 좀 막 이렇게 됐을 거다. 우리 금우 씨는 가지런하게 얼마 안 되는 아파트네. 그래.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이제 모든 배관, 배수, 하수, 또 수도 모든 것들은 가급적이면 직선으로 가는 거를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모든 설비 시설들은 중앙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우리 주택에서 중앙에 뭐가 있어요? 난방이 있잖아요. 난방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질러가진 않아. 한 가 쪽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죠? 가운데로 갈 경우 종종 있어. 갑자기 독립 아일랜드를 하고 싱크대 그리 옮기겠대. 그럼 쪼추리가 이거 와야 되잖아. 그때는 이제 밑으로 파고 해가지고 배관 밑으로 파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한 말로 쭈꾸미라고 그래가지고 현장용어로 아니면 3호래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몰탈층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엑셀 밑에 그만큼 약 여분이 있어요. 그 밑에 보온재도 들고, 그죠? 단열도 했으니까 보온재 들었겠지. 그걸 까면 배관이 그 난방 배관 밑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가 쪽으로 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보셨다시피 여기는 별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빨간색 배관, 파란색이 안 보이네. 노란색 있고, 여기는 이제 작업되고 여기는 별로 보이는 게 없다. 어떤 집에 어디 가보면 색깔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무조건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그거 알려고 노력하면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왜? 이거 쫓아가 봐야 되거든. 시작점을, 발원지를 쫓아가서, 여기서 온수 탱크에서 나왔으니까 뜨거운 물이네 이렇게 알아야 되냐. 언제 그 복잡한 거 따라서 가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선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헷갈려갖고 못 찾아가. 그래서 색깔로 구분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청색은 말 그대로 냉수관이겠지. 그죠? 그리고 온수관은 노랑. 그리고
우리 소방배관은 항상 빨갛죠. 그죠? 소화전도 빨갛잖아요. 그거 이해하면 하나는 끝난 거야. 그죠? 소방은 빨갛다. 소방차도 빨갛다. 소화기도 빨갛다. 발신기도 빨갛다. 저기 비상 발신기 있잖아요. 빨간 거. 저것도 빨갛다. 그래서 소방은 빨갛다예요. 소화시설들은. 그냥 난방관은 주황. 저와 공기관 초록. 그 다음에 난방관 오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거의 우리는 요거 위에. 소화관도 우리들이 다룰 일이 극히 드물긴 하죠. 요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사. 자, 설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누수와의 전쟁이에요. 집과 인테리어 이런 시설들은 항상 물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물. 나도 단독주택을 하고 주택 신축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다양하게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하자가 파서 해결 못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심각하다고. 내가 생각해도 미칠 지경이야.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이게 잡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공사할 때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끝나고 나면 그 발원점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숨어서 들어가니까. 어쨌든 억울할 때도 있어. 내가 한 게 아니돼서 해. 그 주인이 내 탓을 해. 그러니까 만진 사람이 또 죄라고 또 그걸 찾아줘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감 같은 게 있는 거지. 자, 누수의 육형제. 이거는 우리가 누수가 샌다. 그럼 이 6가지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6가지 내에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원인은 반드시 있다. 자, 첫 번째는 빗물 누수. 비만 평소에는 아무런 괜찮아. 근데 비만 오면 뭐가 흔적이 생기거나 밑에 물이 들어오거나 눅눅해지거나 그러죠? 이런 거는 뭐예요? 당연히 비하고 영향이 있겠지. 이건 쉽죠. 비만 오면 새니까. 이건 쉽다고요. 그 다음에 욕실 누수. 욕실 누수는 뭐예요? 우리가 화장실 같은데 타일 밑에 방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돼서 경화돼서 딱딱해져서 또 크랙이 가서 물이 셀 수도 있겠죠. 근데 방수가 셀 확률은 화장실에서 셀 확률은 극히 낮아요. 한 번 안 새면 영원히 안 새. 신기하게. 왜냐하면 보통 우레탄 방수는 우레탄은 질긴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동치마가 생겨서 건물이 움직여서 갈라지더라도 얘는 껌처럼 늘어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안 새지. 좀 더 방수에 관련해서 따로 할 거예요. 욕실 누수, 그 다음에 난방 누수. 자, 우리 방바닥에 구들난방 있잖아요. 온돌난방 있잖아요. 온돌난방은 밑에 뭐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잖아요. 파이프 안에. 그 물이 계속 도는 거였잖아요. 돌면서 보일러에 데워져서 다시 내 허리 밑으로 왔다가 원방을 다기다가 저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이 난방이 새는 확률. 근데 지금 현존하는 엑셀관은 거의 안 셉니다. 그 시공 방법도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방이. 그러면 엑셀 한 막기라고 그래. 한 막기, 한 막기. 그게 하나 200m 정도 되나? 150m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와서부터 보일러 분배기, 알죠? 보일러 분배기 조절하는 거. 거기서 끌고 와서 방 1번 방을 돌리고 다시 갑니다. 이 끊지 않고. 끊으면 바로 하자예요, 이거는. 이해가죠? 안 끊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얘 짧네? 근데 연결해. 그거 보이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를 때리고, 이거 안 치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왜? 연결 부분에 새는 거예요. 엑셀 벽화는. 그 엑셀 벽화는 항상 1이다. 하나에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도 하나에서 하나로 끝나. 근데 거지가 더 크잖아요. 이게 한 바퀴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배기가 거실은 2개, 3개 나올 때가 큰 집은. 웬만한 30평대도 거실은 2개로 나눠져요. 근데 거실 1, 거실 2. 이해가시죠? 너무 쉬워서 말만 해도 다 알아먹네요. 그 난방에 셀 확률이 있다. 그 다음에 수도 누수. 당연히 우리 벽 속에 다 배관들이, 수도 배관들은 들어있는데 얘도 영원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뭘로 돼 있었냐면 그 흑관이라고 그래요. 흑관이 뭐냐면 그냥 쇠파이프예요. 그냥 쇠파이프로 수도 배관을 해놓은 거야.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녹슬고 안에가 부식돼서 이만큼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부풀어요. 그래서 물도 잘 나오고 어쨌든 녹이 쓸려 나오고. 그러면 조금만 충격 주면 녹 안에 있는 부푼 녹이 톡 떨어지면서 물이 툭 새죠. 이제 그런 데서. 오래되면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썼던 것들이 통상 동관이에요. 동관도 내구성은 20년 정도, 기술적으로 말하면 내구년 연한이 20년 정도 돼요. 동관이. 그래서 옛날에 동관을 난방했던 것들, 동관을 수도했던 것들은 30년 전에 했다면 무조건 그 배관을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전면 교체 대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수도, 지금은 현존하는 것들은 거의 PVC 배관을 다 해버리니까 녹슬 일도 없어. 그냥 천년무기야. 이 아파트 다시 무너뜨릴 때까지는 안 셉니다. 난방과 수도는. 근데 과거, 즉 20년 전에 지었다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동관이냐 아니면 강관이냐. 동관도 갈아야 되죠. 왜? 내구연한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터지는 거지.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 집에 터졌어요. 물이 새요. 그런데 밑에 아줌마 쫓아와서 사장님 위에서 물 새요. 이거 얼른 봐주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누수 탐지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30만 원에서 50만 원 좀 와서 싹 해주고 갑니다. 훅 탐지해가지고. 그래 고쳤어. 50만 원 들여서 고쳤으니까 아 사모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했더니 아 괜찮아요. 이웃집에 아랫집이 다 그렇죠 뭐. 괜찮대요. 아이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경우죠.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 실제 일어나는 일. 여름에 휴가철에 물이 샜어. 위 사람도 없고 밑에 사람도 없어. 두 집 다 빈 거야. 물이 새는데 이 여자분이 작가야. 글을 쓰는. 그래갖고 노트북 작성하다가 침대에 놓고 나간 거야. 근데 물이 계속 그리 떨어. 그래가지고 밑에 박살 난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 집까지 새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당연히 도배 천정 공사 해줘야죠. 그 정도 했으면 당연히 처지거나 새까맣게 변했겠지, 당연히. 그걸 놔두고 괜찮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집 공사를 해주고 밑에 집도 해주고 그분한테 작가한테 3천만 원 배상했어요. 이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이런 경우라면 이런 설명과 더불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수도 공사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사하고 나가면 셉니다. 왜 그럴까요? 상섭 씨 왜 그럴까? 공사하고 나가면 물이 새는 이유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난방 공사 안 했어. 수도 공사 안 했어. 나 가면 샌대. 이런 것도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 금우 씨 추정 한번 해봐요. 건드려서? 몰라서. 비슷비슷한 말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관도 20년이 지나면은
이 파이프 자체에서 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디서 새느냐? 얘는 둥그랗게 말거나 끝없이 200m, 300m 나오지 않잖아요. 얘는 중간중간 용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용접을 해요. 그 동용접을 하니까 불을 먹어가지고 그 용접봉을 쑥 해가지고 산소를 해가지고 용접을 해요. 부속 하나 쓰면 양쪽에 두 군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까지 또 부러지면 또 하고, 또 휘어진데 안 되면 또 그런데 용접하고, 이렇게 해서 군데 용접하는 부위가 엄청 많습니다. 동과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동도 부식이 됩니다. 동도. 그러니까 안에 겉에는 말짱해. 근데 안에 보면 온도 변화에 의해서 또 물이 흐르니까 약간 푸른 색깔로 녹이 나면서 안에 스케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막 부풀면서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이거 난방하면 몇 년 동안 다 안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공사를 했어. 얘는 전혀 안 했는데 내가 이쪽에 뭐 좀 흐느러 다다다다 전기 뭐 흐느러 다다다다 했어. 그 충격 때문에 안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 스케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동은 가늘거든요. 특히 이 직관보다 이 회전 엘보 같은 경우는 휘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우면 아니잖아요. 이게 얇아요. 거기가 쏙 나가 항상 그 연결 부분에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만졌다 우기는 거예요. 나 안 만졌어 왜 그래요? 내가 뭐 공사했습니까? 이렇게 우겨 손님은 당신 왔다 가시니까 그렇지 않냐? 당신 뭔가 잘못했지 그렇지 않냐 이거야. 이렇게 우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배관이면 사전 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설득시킬 만하죠. 얘기가. 예. 그래서 난방 누수 중요하다. 그냥 수도 누수도 아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배수는 뭡니까? 배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수도. 그죠? 싱크에서 나가는 것, 욕실에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오수. 오수는 뭐예요? 양변기에서 나가는 것을 오수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를 배수 누수라, 배수관 누수라고 해요. 배수 누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안 누수예요. 집안이 뭐냐? 여러분 아파트만 공사하면 집안 누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아파트는 지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상을 항상 올려요. 아예 근원을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집안 누수가 너무너무 머리 아프거든. 뭐 쥐 나거든 그냥. 아무리 잘해도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건물들 있잖아요. 많은 건물들이 지하에 물이 하나도 안 샜까. 정말 우리가 주차장 지하로 몇 층 내려가도 뽀송뽀송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이 안 셀까요? 네? 새요. 집안 누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근데 집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 밑에다 방수 깔잖아요. 그죠? 얘가 밑에가 콘크리트 기초 매트라고 그러죠. 매트를 쳐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여기다 방수제 포 깔고 여기도 방수제 이렇게 막 발라서 이 자체를 이만큼 방수를 하죠. 그 다음에 이만큼 묻히는 거죠. 땅 속에 이제 이렇게. 이게 반지하잖아요. 통상. 그러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난방 있고 뭐 있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컵을 생각하면은, 종이컵을 생각하면 물을 안에다 담죠. 그냥 코팅 처리가 안에 돼 있어요? 바깥에 돼 있어요? 안에 돼 있죠. 물 닿는 면에서 직접 방수하는 것이 가장 일원칙이에요. 물 닿는 곳에서.
반대쪽에서 하는 것은 극히 성공 확률이 드물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물이 샌다 그러면 어디를 방수를 해야 돼요? 여기를 방수해야 되는데 건물 들어 올리고 할 거야? 땅은 다 파서 조금씩 방수하고 또 파서 방수하고 또 파서 방수하고 할 거냐고. 다른 집은 어떡하고? 그죠? 이거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잡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동네에서 설비하면 안에서 방수한다고 여기다가 방수 실컷 해. 여기다가 막 해. 조금은 잡히긴 하겠지. 근데 근본적으로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안에서 절대 못 잡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했으면 또 여기 삐져 올라가고 요리 막 세우세요. 요리새. 여기 방수층에서 요리 벽 타고 올라가가지고 요리새. 여기서 못 들어오면. 그리고도 못 들어오면 얘가 물기가 있으니까 물이 송송송송 맺혀. 왜? 혈로 생기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하실은. 그래서 우리 이제 대형 주차장이나 건물, 뭐 신세계 빌딩이라든가 무슨 뭐 63 빌딩이나 지하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지하에 딱 이렇게 붙였다고 봐요. 여기가 지하 한 5층, 6층, 7층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벽이야. 이게 콘크리트 벽이죠.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방수 다 했어. 그런데도 물이 들어와. 아까 말처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떤 방법을 하냐면, 여기다 이게 콘크리트니까 우리는 몰타를 한 번 더 치잖아요. 몰타를 이렇게 바닥에다 칩니다. 콘크리트는 수평이 아니죠. 그냥 대충 치는 겁니다. 그 위에 다시 몰타를 잡고 물 굽에도 잡아주면서 혹시 물이 들어오면 경사를 양쪽으로 사이드를 밀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살짝 높고 이렇게 살짝 낮습니다. 안에서 자연스러운 물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클러가 터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물은 양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양쪽으로 물이 쏘이죠. 그래서 얘네들 여기다가 벽돌을 하나 더 쌓아버립니다. 이렇게. 일단 벽돌을 쌓아버려.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은 이 벽이 아니라 이 벽을 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벽을 보는 거라고요. 벽돌을 하나 쌓아서 한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수벽이라고 그런다. 차수벽. 물을 차단하는 벽이다. 그래서 요 밑에는 물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물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더라도 설사 여기서 무슨 스프링클러가 터지거나 별 문제가 있어서 터졌다. 그 물이 하여튼 요리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요리로. 여기 물은 이리 들어와서 이 물고리 있잖아요. 이걸 타고 가지고 어디로 가냐? 지하에 보면 집수정이라는 곳이죠. 집수정. 물을 모아놓는 우물이다. 집수정. 물이 그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제일 낮은 쪽에. 그래서 모든 건물의 제일 마지막 층에는 요만한 웅덩이가 또 있다. 그리로 물을 쏟아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 지하 1, 2, 3, 4, 5층이 제일 끝 지하가 7층까지 있다. 지하 7층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다 그리로 내려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거 내려가서 그걸 다시 펌핑을 해서 인위적으로 펌핑을 해서 건물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펌프는 자동 펌프겠죠. 매번 돌지는 않겠지. 물이 들어올 때는 돌고 안 들어올 때는 서 있다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누수가 새는 것은 그렇다고, 이 건물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아예 설계할 때 아예 이렇게 설계를 하지만 옛날 집들은 가정에는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 안으로.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얘를. 집안 누수 잡는 법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빗물 누수 이 처리 방법 이것은 꼭 아셔가지고 어디가 물이 샌다 그러면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세요. 비가 와서 샜어요? 비가 와서 샜냐가 제일 먼저 질문이죠. 창문 주변에
뭐가 좀 맺힌대.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뭐예요? 비만 오면 새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그리고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욕실 잡는 방법, 난방수 잡는 수도누수 잡는, 웬만하면 다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면 원인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웬만하면은 이제 그걸 해봅시다. 자, 빗물누수는 비가 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외벽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갈라져. 그다음 페인트가 막고 있다가 얘는 철근이 보이잖아요. 철근이 왜 보이냐면 건물 오래되니까 어디론가 위에 방수가 안 돼서 또 공사하고 또 마금 조치 안 하니까 물이 콘크리트나 시멘트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쇠가 물을 먹으면 어떠는다? 당연히 부식하지. 이 부식의 팽창력은 굉장합니다. 내가 센티미터 자승,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이라고 이게 단위가 있는데 내가 그 수치는 내가 모르겠어. 잊어먹었어요. 그 미는 힘이 대단하다고. 그 얘를 갈라뜨려 버린다고. 이게 물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비가 오면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들어가겠지. 자,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려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페인트가 이렇게 돼 있죠. 페인트가. 우리들이 여러분들 창문 설치해 봤어요? 창문. 설치하는 거 봤어요? 금호 씨도 잘 보시라고, 지수 씨도. 자, 페인트가 이렇게 칠해졌어. 창문을 떼고 우리가 창문을 다시 끼워 넣죠. 그죠? 그리고 나는 실리콘으로 여기를 싹 싸서, 지금 실리콘 싸져 있죠? 여기 까맣게 싸져 있어요. 물이 셀까요, 안 셀까요? 분명히 창문 딱 떼어내고 다시 끼워 넣고 폼 쌌겠죠? 그 다음 실리콘도 완벽하게 쌌어요. 아무리 눈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 밑에서 올려보니까 잘 싸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물이 새. 왜 그럴까? 여기서 추리력. 또? 자, 여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페인트는 밖에서 몰아치는 물은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지. 그치? 그런데 여기 안에서 머금고 들어있는 물은 페인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안에 물이 들어간다니요. 여기 안으로. 여기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페인트하고 실리콘을 쌌잖아요. 페인트 바깥에서 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안으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물론 안에도 폼을 제대로 잘 쌌으면 괜찮겠지. 근데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현미경으로 보나?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쭉 싸고 충분하다 싶으니까 폼이 막 부풀면서 저기 하니까 잘 됐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안 들어간 구멍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걸리면 물이 딱 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내다보니까 이건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이상 없어요. 우기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멀리 가서 봐. 밖에 나가서 한번 봐봐. 그러면 그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누구 탓? 건물 탓이지. 건물에 아파트나 이런 거면 사장님 건물 페인트 좀 하세요 좀. 이래갖고 건물에서 조치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건물 측에서. 이해가시죠? 이런 게 누수인데 어떤 누수? 빗물 누수. 빗물 누수입니다. 또 이런 거. 여기 보면 난간에 파라펫인데 어떻게 보면 난간에 돌을 얹었잖아요. 돌을 얹었어. 근데 사람들이 방수를 하면 여기까지 잘 안 해, 이렇게. 그냥 돌이니까 당연히 물 자체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파고들어서 여기까지 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흘러서 옆으로
떨어져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 지금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요 밑에 거기도 방수를 칠할 때 탁탁 감아줘야 되고 만약에 좀 자신이 없으면 일일이 보기가 더 힘들어. 그때는 실리콘 한번 쫙 해주면 더 좋지. 실리콘도 내부용, 외부용이 있는데 외부용은 풍화장력에 또 열에 또는 햇빛에 바람에 훨씬 강하기 때문에 실내용 쓰면은 며칠도 못 가 물을 셉니다. 실외용 꼭 구분하시고 외부용을 사서 하십시오. 자, 이거 이해 가셨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이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창문을? 창문을 어떻게 시공해야 될까? 창문 시공자가 이렇게 서면 여러분은 창문 시공자를 뒤통수를 때려야 돼. 야, 창에 창자도 창을 다냐? 그라인더로 이거 페인트를 벗겨야 돼요. 페인트를. 아셨어요? 아까는 우리가 핑계 삼아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지. 누구나 합리적이니까. 페인트 요울 문제니까. 근데 조금 더 노련한 시공자라면, 관리자라면, 대표님이라면 이것을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창하고 실리콘이 닿는 그 면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시멘트가 나오게 해야 돼요. 시멘트가 나오게. 그 다음에 거기다 프라이머를 칠하고 실리콘을 사면 설사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갔다 오더라 여기서 멎어요. 맞죠? 페인트를 벗겼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창문에서 이거 안 해가지고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공합니다. 예, 겉으로 보면 말짱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할 때 뜯어넘길 때 한번 쓰는 방법이고 노련한 기술자는 그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게 시공 당시에 실리콘이 닿는 이 면을 실리콘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벗겨낸다. 사방을 다. 그리고 프라이머를 바르고 실리콘을 쏘면 완벽에 가깝다. 아셨죠? 네. 그래서 빗물 누수 하나를 얘기했고 이것도 했고 자 이건 옥상 바닥입니다. 옥상 바닥. 자 옥상 바닥인데 여러분 이건 뭘까 이거? 이건 뭘까? 이거 아는 사람? 예? 매지? 크랙? 이건 클랙이지. 이건 크랙이라고 그러지. 금이 같다. 이것은 뭘까 이거? 이거는 몰탈은 이것은 묵은 몰탈이거든요. 묵은이라고 그래서 철근을 넣지 않은 그냥 몰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탈 크게 치면 지 맘대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수축 팽창에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건조 과정에서 수화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가 양생할 때 굳을 때 많은 열을 내요. 열을 난다. 열이 후끈후끈하다고요. 화학작용에 의해서. 당연히 그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안 좋겠죠. 좋지 않아요. 그 화학작용할 때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열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콘크리트나 몰타 치고 나서 물을 뿌려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오늘 타설했는데 한 5시간 정도 비가 적당히 오면 축복받은 겁니다. 물론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하면 안 되겠지만 축복받습니다. 네. 고생을 안 하는 거지. 자, 그러한 불규칙하게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금을 내놔요. 이렇게. 금을 바둑판 모양을 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는 되게 잘못된 경우인데 금이 가더라도 나중에 요 사이로 금이 가는 거야. 내가 먼저 그어준 대로. 아셨죠?
저런 부분인데 얘는 여기까지 막 가가지고 뭐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여기는 뭘로 했냐? 우레탄 방수를 했어요. 우레탄 방수. 그런데 물이 당연히 새겠죠. 이렇게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갈라지는 거, 빗물 누수. 자, 빗물 누수 2. 이거 보시면 어떤 원인일까요? 이거 당연히 비만 오면 샌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까 말한 페인트 벗겨내지 않고 칠했을 경우나 아니면 바깥에 실리콘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페인트 속으로 어딘가 들어가서 샜거나 뭐 이런 거겠죠. 네. 여기는 뭐 수도겠어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옥상마다 단독주택이나 어디 시골집 가보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보던 거죠, 어서. 어디 가다 보면 뭐 카페 가다가도 저런 데 내다보면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의 한쪽에 막. 이거 여러분들 유심히 관찰하셔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자, 이게 옥상이고 여기가 나는 거 아니고 여기에 막 이제 배관이 막 묶여져가 철로 묶여져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로 채워졌고 막 그래.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가 배관이 이렇게 묻어져가지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요. 전선이. 또 통신선 이런 것들이 CD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가요. 알선을 넣으면 안 돼요. 그저께 전기 배웠잖아요. 알선을 넣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CD관을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CD관을 넣고 이렇게 CD관이 먼저 쫙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계량기가 있건 뭐가 있건 거기까지 됐죠. 그러면 선을 꽂아 넣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전기, 뭐 냉장고 막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 위에가 마금 조치가, 끄트머리가 마금 조치가 안 되어져 있고 선만 들어가고 퐁 비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아무리 찾아도 이게 힘들어. 아니, 느닷없이 도대체 아무 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육안으로 보면 여기 옥상이고 금도 안 갔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물이 새. 이쪽 어딘가에. 여기에. 요리 물이 비가 오면 한 방울 들어가서 물이 쌓이니까 밀고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또 잘하면 쇼트도 되겠지. 또 비가 안 오면 말라가지고 또 괜찮아. 비만 오면 차단기 내려가.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이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배관을 보면 바로 원인을 해결해라. 간단하잖아요. 실리콘만 착착 틀어막든 좋은 방법은 이거 좀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진 않으니까. 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파이프면 이게 치고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하든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할 때 그런 빈 배관이 있는지 잘 찾아봐라. 요 말입니다. 욕실 누수. 여러분들 방수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노출 방수. 비노출이라는 게 뭐야?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안 되는 방수를 비노출 방수라고 그래요. 노출 방수는 뭘까요? 햇빛을 봐야 되는 방수예요. 즉 비노출 방수 햇빛을 보면 지 기능을 못해. 노출 방수가 비노출을 하면 지 기능을 못해. 이해가세요? 자, 그럼 화장실에 쓰는 방수는 무슨 방수일까요? 비노출 방수. 옥상에 하는 방수는 무슨 방수일까요? 노출. 그래서 우레탄 방수, 노출 우레탄 방수라잖아요. 그 노출을 해놓고 노출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흙을 쌓아둔다든가 거기다 자기가 또 조경한다고 방수 돼 있으니까 거기다 흙 쌓고 이렇게 한다. 샌다 안 샌다? 샌다. 무조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수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벽돌 싸가지고 그 부토인가 있잖아요. 영양통가? 이거 막 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물이 빠지다 거기 멍 쌓여 있어. 이것이 뭐 몇 달은 가겠지. 몇 달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햇빛을 못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화단할 때는 방수를 한 번 또 해야 된다. 그죠? 어떤 방수를? 비누 방수 또 해야지. 그건 전혀 방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 벽돌 쌓아. 그 안에다가 비누 방수 또 한 번 더 하고 거기다 흙을 담으면 안 새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화장실 비누출 방수를 했어요. 자, 화장실 방수. 앨리스 이거 좀 닦게 이거 좀 묻혀줘 봐봐. 여러분 화장실은 많은 분들이 타일이 깨지면 물이 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일이 깨지면 물이 셉니까? 아니, 셀 수도 있지. 밑에 방수가 전혀 안 돼 있어. 어느 집 가보면 이제 일반인들이 자기가 이제 셀프 시공을 할 때 그냥 타일 잘 붙여놓고 타일 위에다 방수제 뿌리고 매지도 넣고 뭔가 했어.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물이 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타일이 깨지면. 그런데 저기를 한번 봅시다. 이게 물이 축축하면 금방 안 써지더라. 아니야, 내가 작지만 보일 거야.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욕실이에요. 욕실. 자, 그러면 우리가 슬리브를 통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놓을 거예요. 왜? 배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올리고 보통 콘크리트도 이만큼 올려놔요. 많이 이만큼 올려놓는다고. 필요하면 지가 필요한 거 잘라 써라 이거지. 왜 최종 높이를 모르니까. 니들이 얼마큼 구배를 잡을지 모르니까 적정히 높이 올려놔요. 그 끝에만 딱 자르고 하지 자기가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피트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여기에 풀어가지고 소재구 하나 있고 맞죠? 자, 여기서 방수는 어디다 하냐? 어디다가? 원래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방수를 이렇게 노출 우레탄 방수를 합니다. 노출 우레탄 방수를. 대답을 가만히 있어. 비노출로 하는 거예요. 보통 까맣죠? 헷갈리지 마. 비노출 방수로 이렇게 까맣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 물을 쓰면 빠지게끔 경사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통상 슬로프라고 그러기도 하고 구배를 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경사를 살짝 주고 이렇게 만들죠. 이건 뭐냐? 3호래라고 그래요. 3호래층. 좀 더 전문적으로 가면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함수층. 여기는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는 물을 머금고 있단 말이죠. 왜? 경사만 잡아주는 거니까 얘가 방수는 아니에요. 네.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가볍게 해가지고 경사 잡아 그 위에 탁탁탁 내려 타일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일이 이렇게 붙겠죠. 또 줄눈이 조금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이죠. 그리고 우리 타일을 붙였다 하고 여기다가 줄눈을 해서 이렇게 메꿉니다. 근데 줄눈은 방수제인가요? 방수제가 아니에요. 네. 틈새를 메꿔주는 건 역할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카바를 씌워서 물이 쏟아지면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일반적인 화장실 방수입니다. 자, 그러면 욕조가 보통 이렇게 앉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욕조를 뜯어내면 방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왜? 방수처가 여기 이미 이 밑에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욕조 뜯으면 방수해야 돼요 해가지고 한 50만 원, 60만 원 더 받아갑니다. 안 해도 되는 거를. 손님도 아이고 그 방수해야지 그러고 저것은 돈을 안 아꼈다 무셀까 봐. 이게 속는 거야.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욕조 이거 드러내면 이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만 방수 막 해 여기다만 한번 더 하는 사람도 있어. 참 쓸데없는 일이다. 예. 무슨 여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새는 기술이 좋아졌고 자재가 좋아져서 물도 잘 내려가면은 사실 물이 잘 안 들어와요. 상당 부분은. 어느 집을 까보면 거기가 항상 뭐 비누 같은 게 이렇게 좀 느끼한 느낌이 들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집 뽀송뽀송한 집도 있어요. 뽀송뽀송한 집은 타일 공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 거지. 그러니까 타일이 방수는 아니다. 이미 이 기초에 잡고 있는 이것이 기본 방수다.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면 이것에 의존해서는 큰일 난다. 아셨죠? 절대 저걸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위의 방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문제일까? 그것을 또 얘기하고자 함입니다. 어째서 이것은 지금 무슨 배관이에요? 화장실 배관이잖아. 내가 보기 화장실 배관 같아. 아니면은 하수관이거나 일반 배수관이거나.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물이 이렇게 새요 지금. 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 이 주변을 샜는데 일이 번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의 원인은 뭘까? 이것의 원인은 뭘까? 여러분들이 방수를 할 때, 자,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대해서 그리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그린 건데요. 자, 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 배관을 이렇게 뚫어서 갔어요. 그죠? 배관이 좀 높겠죠, 당연히. 이렇게 높고 여기가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밑에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얘들은 거의 90% 뭘 안 했냐면 피칭을 하는 거야. 치핑. 자,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삥 둘러로 원으로 본다면 이 큰 바닥에 이렇게 하수구가 있으면 이 주변을 날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를 45도 딱 잘라내. 여기를 이렇게 삥 둘러로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렇게 잘라내고 요 방수를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들어가 있게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쟤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만 거야. 이렇게 배관까지 휙휙 치라고 만 거야. 그거하고 이거 다른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만큼 신축성이 강한 끈끈한 액체가 삥 둘러서 이만큼 두툼하게 자리 잡은 것과 표면만 살짝 잡은 것은 하자율로 보면 굉장히 차이겠죠. 이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요. 실제 결과도 그랬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방수를 한다. 그 집에서 방수한다. 바닷가에 들어낸다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알았죠? 정으로 땅땅땅땅 잘못해가지고 PVC 깨먹지 말고
그러면 일이 이제 겁나게 커지니까 조심히 탕탕탕탕 깨트려가지고 살짝 사실 조금만 들어가도 훨씬 안 할 것보다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방수를 하셔라. 지금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날 실리콘 쏴봐 원천적으로 위에 내가 그랬잖아요. 발원점을 차단해야 되는데 반대쪽으로서는 차단이 안 된다. 그죠? 반대로 실리콘 쳐 발라놨는데 계속 새고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 방수, 배수관 주변 측면 방수 부실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방수의 문제죠. 그러니까 반반한 데서 넓고 반반한 데서 빵꾸 하나 셀 확률은 되게 드물어요. 어디? 바로 배관 주변이 확률이 99%예요. 그리고 코너 부분 약 10% 확률.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이것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수도하고 방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 수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 난방누수. 자,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배관 난방누수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게 벌써 다르죠? 네. 여기는 좀 굵고 괜찮은데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터질 확률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 동관도 지금 가만히 있다가 내가 공사할 때까지는 괜찮았다니까. 얘가 뭔가 스케일에 맞고 있었어요. 이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새. 근데 내가 뭐 움직여서 조금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뭐가 툭 떨어지면 그냥 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이런 동관이라고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해라. 그럴 염려가 있으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난방공사 해야 됩니다. 라고 동관 내구는 20년 연결 부속도에 샌다. 자, 그냥 난방누수의 또 다른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난방을 누수라는 거 물이 새는 원인이 전부 다 연결 부분에 샌다고 그랬잖아요. 얘 자체에서 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요. 자, 연결했어. 지금 이렇게 꼭 조여야 되는데 여기 조여야 돼. 이게. 근데 지금 풀어서 뒤로 당겨서 지금 안 보이는 건데 이게 잘못 조여서 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부분에. 그 다음에 보세요. 연결 부속을 지금 얘는 신주거든요. 신주는 그나마 좀 오래 가지. 동도 녹이 쓴다고 해서 얘도 녹이 오래 가면 녹 슬어요. 근데 여기는 철로 해놨어. 그나마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다를까요? 부으시게 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얘하고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즉 동일한 부품도 안 썼을 뿐더러 써서는 안 될 이 강관을 썼으니 열변화에 약하잖아요. 난방수는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50도 70, 통상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난방수는 어쩔 때는 더웠다가 어쩔 때는 10m 내려갔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열변화에 의한 부식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피로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부 연결 부분을 새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이 찍힌 자국이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 완전히 찍히지 않았어. 한 반 이상 좀 찍힌 거지. 그러니까 조금 뭐가 이제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압력이 밀려서 새는 경우. 자, 이런 경우 난방 누수. 그리고 이거는 내가 또 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 뭘로 묶어놔? 우리가 말하는 결속선이라고 그래서 철사로 잡아놓은 거예요. 중간중간 밑에다가 뭘 묶어서 고정해놨죠. 그럴 때 있잖아요. 밑에 못 박아서 거기다가 고정을 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결속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고리가 막 자동으로 빼박 휙 감으면 착 묶어지잖아요. 이렇게들 많이 쓰거든요.
엑셀은 스스로는 잘 안 세는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 왜? 얘가 녹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어때? 꽉 잡고 있는데 얘 부푸니까 어때? 밀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얘를 파먹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쑥 들어갔잖아요, 지금. 쑥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 철사로 막 때려 묶은다? 그러면 뭐라 해야 안 해야 돼요? 뭐라고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정말 실력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보온제 같은 거 뭐가 철사가 닿아도 괜찮을 만큼 대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직접 배관에 닿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 자, 이건 수도 누수. 얘도 지금 PVC예요. 자, 수도 누수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세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자재, 수도 배관 자재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다는 건 뭐냐? 내구성은 너무너무 좋고 작업성도 너무너무 빨라. 옛날에는 저거 연결하려면 뭔가 기계가 있어가지고 쪼이고 뭐 굉장한 노력을 해야만 돼요. 뭐 또 바킹 끼우고 뭐 끼우고 해가지고 막 조이고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것들은 용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스 같은 경우. 어떤 몰코시트를 찝어버리는 것도 있고, 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냥 탁 끼우고 몇 바퀴 조이면 끝. 애도 할 수 있어요. 애도. 너무 쉬우니까 너무 슬슬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가 밀려 빠져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간한 사람 안 빠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이거 한번 돌려놓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안에까지 좀만 힘만 줘 조금만 조여주면 끝나는데 그걸 안 해. 홀랑하게. 그리고 실제 홀랑해도 잘 안 새. 얘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안 새. 그러니까 야 거기 돌려 빨리 저거 다 조였어. 확인도 안 해. 근데 최우선 관리자라고 그러면 덮기 전에, 미장하기 전에 한 번씩 인매가 있으면 손을 돌려보라 이런 거지. 그리고 돌아가면 어떻게? 뒤통수를 하나 때리라 이거지. 자, 이거 몇 번만 싹 돌리면 돌리게끔 쉽게 돼 있어. 체결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고무 박힌 거 아예 이렇게 나와. 정말 쉽게 나와. 너무나 쉬워. 자, 두 번째, 이거는 봅시다. 이것은 생각보다 많이 새는 유형. 자, 이게 지금 화장실이라고 봅시다. 벽체예요. 우리 양벽이 밑에 보면 수도 있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방수해놓고 우리가 3월에 조금 붙이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타일을 이렇게 붙였겠죠? 그죠? 타일을 붙였어요. 그런데 수도 배관이 보통 이렇게 어디 들어가 있겠죠. 어디 들어와서 밖에서 들어왔던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겠죠. 이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립불을 하나 쓰고 여기다가 관부치 밸브, 앵글 밸브를 조여주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새는 곳이 그 밑에 집에 샌데. 그럼 방수인자고 방수 다 쥐어뜯어 이제. 공사가 엄청 커지는 거지. 이런 경우는 무조건 방수 먼저 하지 말고 이거 풀어. 무조건 풀어. 완전히 다 풀어내. 풀어내고 다시 조여줘라. 왜 그러냐면 여기는 타일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타일 밖에 보이고 최종 연결 부위는 어디에 있다? 타일 안쪽에 있어요. 새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왜 셀까?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 테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아서 잘 조여줘야 되는데 테프론을 덜 조였거나
테프론이 씹혀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씹혀서 같이 물려가야 되는데 안 씹혀서 계속 물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테프론 뒤로 밀어내고 알만 들어가.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게 힘있게 좀 말아줘야 돼. 헐렁설렁하면 뒤로 밀려요. 그래서 좀 세게 감아줘야 된다고. 근데 일하는 사람들 이것도 설렁설렁해. 설렁설렁 해가지고 쑥 끼니까 뒤로 배에서 밀려나오면서 알맹이만 쑥 들어가.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괜찮아. 왜? 이거 뚜껑 닫고 그러니까 물이 새도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으로 가거든. 어디로 가? 이리 새거든. 요리. 그러니까 방수, 층, 뒤로 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수가 밑에 집에 물이 샌다고 그러면 가장 수월한 방법이 먼저 이런 것들 확인해 봐라. 수도꼭지 2개 온수 냉수 찾아봐. 그리고 과감하게 아예 다시 감아버려. 그냥 빼서. 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안 보이니까 잘.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50%의 해결 능력이 갖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며칠만 지켜보시죠. 또 샌다? 그러면 다른 거겠지. 그럼 뭐예요? 2가지가 남았네? 방수 아니면은 배수. 2개잖아요. 방수가 깨졌던 아니면 아까 요 하수 이쪽에서 새든 그러겠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거죠. 원인을. 자, 이거는 수도공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벽에서 이것은 내 현장의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예요. 손님이 물이 샌대. 그래서 시간 몇 년이 지났어? 한 5년 지났나? 잊어먹을 만하니까 전화 와가지고 물 샌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궁금해봤더니 그럼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사 이렇게 나니? 뭘요? 이거 사진을 보내왔어. 이 사진을. 그러면서 아니 사장님 이걸 여기다가 엘보를 써가지고 이런 부속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T자지만 엘보를 써서 직각으로 세워줘야지 왜 이렇게 둥그렇게 말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엘보를 쓰지 않고 가급적 완만하게 갈 수 있으니까 있는 상황 이렇게 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분명히 제대로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디서도 들은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엘보 써 꺾어야 정상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물 유속이 꺾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그 말을 듣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우친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는 이렇게 잘했다 했는데 또 뭐 잘못했다는 거지? 아까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 배관을 철사를 묶었어요, 벽에다가. 철사에서 당겼어. 그러니까 이 꺾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바깥쪽 좀 안쪽으로 붙으려고 못 박아갖고 결속선을 묶어놓은 게 철사 자국에 요게 지금 그 철사가 노나가면서 안으로 먹고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건 맞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내가 도의적이지만 5년이 지났어도 내가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럼 가스 이거 처리하게 하시고 이것은 중대한 하자 맞습니다.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비용 내가 보내줬어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냉온수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관보온을 해야 된다. 보온을 안 했어. 자, 냉수가 지나가면서 별로 생길 것이고요. 온수가 지나가면서 열 손실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온을 해주고 이걸 묶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 난방할 때 뭔가 감아주고 묶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알선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자가 한다면 어떻게? 또 뒤통수를 때려줘야 돼요. 절대 이거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기역자로 꺾는 말은 일말에 이유가 있는 거지. 그죠? 철사를 안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얘기였던 거지. 근데 방식은 너무 좋았던 건데 보온재를 안 싸고 바로 철사를 알선으로 묶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우리가 절저 실무를 해보고 수없는 AS 처리 과정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로. 자, 배수 누수. 이 배수 누수는 밑에 보시면 배수관 자체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PVC가 비노출로 돼 있고 PVC는 노출 배관일까요? 비노출 배관일까요? 비노출 배관이에요. 얘는 원래는 빛에 노출이 안 돼야 더 좋은 배관인 거죠. 오래 내구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나오는 외부에 나오는 것도 시간 지나면 바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데 빛도 안 받는데 저 혼자 깨질 확률은 하여튼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깨질 경우가 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알아. 내가 집 지었으니까. 여기 배관 지나갔어. 근데 이사 와가지고 일단 결혼할 때 사진을 그렇게 했다. 뭐 탕탕 모아가지고 더 걸어놨어. 처음에는 안 세요. 왜? 하수도는 물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쓸 때만 물을 내리니까. 그죠? 쓸 때만 내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안 새. 왜? 못이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타이어 빵꾸 나면 뭐 박혀 있을 때는 덜 세잖아요. 빼려면 많이 세잖아요. 똑같은 거야. 박혀져 있으니까 잘 안 새. 잘 몰라. 근데 약간 젖어. 이게 뭐야.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기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 언제 나타나냐. 이사를 갔어. 이제 도배를 다시 했어. 뭐 뺐어. 다시 온 사람이 물이 새. 그거는 무조건 벽 속에 배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죠? 자, 그래서 이 PVC관은 벽에 충격 받음으로써 깨져서 누수될 확률도 분명히 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부분 하자예요. PVC 배관을 보면 암수가 있어가지고 순놈이 조금 크고 암수가 짝해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50mm, 한 40mm 정도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겹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제대로 밀어 넣고 양쪽에 칠해줘야 돼요. 이거를 양쪽에 다. 안에도 우리 손방망이처럼 이렇게 귀후비개인데 그거 한 20배만 해. 그래갖고 그놈을 본드를 발라서 여기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앞놈에다 발라서 순놈에다도 쑥 바르고 쓱 꽂아 넣으면 되는데 사람들 또 하나만 칠해. 꼭 이 하나만 여기는 안 칠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꽉 맞으니까 밀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묻혀놓으면 밀려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 이렇게 연결이 잘못된 경우 또 깊이 안 넣고 어쨌든 잘 안 들어가니까 살짝 꽂아놓고 말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대로만 지금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엘보 얘가 여기까지 박힌단 말이에요. 쑥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여기까지만 살짝 밀어놓고 말아버려.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외부 충격에서 벽에 구멍이 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이 경우는 이거 까다가 기계로 찍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제, 갈자니 잘라서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 시멘트 꽉 찰때 어떻게 또 하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또 이제 유니온 밴드가 있어. 이거 스테인리스 조임술 해가지고 이게 고무로 돼 있어가지고요. 딱 끼워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조여버린다고. 그러면 웬만한 것은 그냥 막혀버려. 강제로 막아버린다고요.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지하실 침수 아까 했죠. 건수 우리 지하에는 약 10m만 5m만 들어가다고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표면수라고 그래요. 지표면에 떠 있는 거기 5m의 지표면이랑 같아. 예.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건수라고 그래.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지하실 뭐 좀 더 파보면은 물은 항상 나와. 물은. 그래서 반지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이 셀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건물 바닥에도 했지만 콘크리트 위에 올렸으니까 밑에는 콘크리트 치고 올라올 경우는 드무니까 이 주변에 싹 지금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도 샌다니까. 신기하게. 이거 들어 올리고 내가 방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제일 낮은 쪽에 우리가 건물 빌딩을 지을 때 제일 밑에다가 뭘 판다고 그랬어요? 집수정을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 물이 고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도 제일 낮은 층, 7층이 제일 낮다고 그러면 7층에 가서 또 이만큼 구덩이를 파서 7층에 있는 것도 마지막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반지하는 어때요? 그 지하의 그 방보다 더 깊게 파야 효과가 있겠죠. 그죠? 집중을 판다는 무슨 의미냐면 방으로 들어올 물을 이리 모아져라 이렇게. 그럼 그 물이 모이겠죠. 그 펌핑하면 그만이겠죠. 그러면 방은 항상 뽀송뽀송하죠. 이게 이제 가장 쉬운 1차적인 저지대 방수, 배수, 방수예요. 여러분 방수는 원천적으로 그 시발점, 물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수지만 이미 들어온 물이다. 이미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도 유도해서 돌려서 내가 피해보지 않게 다른 곳으로 돌려서 빼는 방법도 유도 방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방수 중에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방수요? 유도 방수. 체육할 때 유도가 아니에요. 물기를 이쪽으로 유도해서 빼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가 했죠? 그래서 집수정은 무슨 방수 중에 하나다? 유도 방수 중에 하나죠. 야, 내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어디로 들어와? 야, 집수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 그 모이면 난 자동 펌프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다냐? 지하실 같은데 이제 좀 깊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가 마지막 층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 한쪽에 이렇게 판다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집수정이에요. 이게 집수정이에요. 모든 물이 이제 마지막 층에서 이리 가는 거지. 그냥 펌핑하면 되는 거죠. 물이 들어오면. 그런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하가 꿉꿉하고 눅눅하고 냄새가 나고 지하실스러운 거야. 그렇게 하면 새도 못 주고 살 수도 없고 무용지물인 거지. 그렇죠? 건축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이것도 세를 줘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배수판 공법으로 해야 된다. 배수판 공법으로.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유사합니다. 자, 여기다가 나는 이런 거를 깝니다.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배수판 쳐보십시오. 방수하고 가는 거예요? 방수 위에? 일단 보세요. 배수판. 어떻게 생기지? 이미지 검색해 보면 이 계란판 모양으로 생긴 게 있어. 찾았습니까? 배수판 나왔어요? 지수 씨? 찾았어? 배수판.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뭐 이렇게 계란판 모양처럼 생겼죠? 자, 보세요. 아까 이거를 먼저 이 밑에 있는 요거. 본 바닥에 물이 고이는 거를 살펴봐야 돼요. 어디에 고이는 건지. 그럼 그 고이는 거를 이쪽으로 고를 파서 이렇게 고를 파줘야 돼. 이 방향으로. 그래 물이 고이질 않지. 최소한 안 고이게 해야 돼. 최대한 안 고이게. 그래서 다 위장 깔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고를 파주면 그리 갈 거잖아요. 그리고 고를 파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배수판을 쫙 깔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채워요? 몰타를 채웁니다. 계란판에 몰타를 채워. 그럼 밑에서 보면 뻥뻥 뚫렸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 콘 속에 몰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단단해, 안 단단해? 굉장히 밟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 사이 걸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부직포도 그 비닐을 깔고 왜? 습 올라오는 방지. 습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몰타를 한번 딱 쳐가지고 반반하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쭉 있는 거지. 그러면 위에부터 물이 들어왔어. 이게 들어와서 절절절절 가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는 어때요? 항상 뽀송하잖아요, 위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차수벽. 우리는 항상 200을 본다고 그랬잖아. 차수벽. 차수벽 뒤에는 이렇게 물이 어디서 들어오더라도 요 사이사이로 꼭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방바닥을 이렇게 놨다 그러면 얼마나 뽀송하겠어요. 그죠? 냄새도 안 올라오지. 왜? 비닐 딱 쳤으니까. 그리고 좀 더 영리한 사람이라면 이 공간,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이거를 어딘가 외부로 돌려서 환기를 시켜준다. 완벽하다. 자, 지금 우리는 아까 그 누수의 육형제에서 6번째까지 왔습니다. 좀 여러분들 오늘 아리까리 했어요? 이해가 쏙쏙 됐어요? 금우씨? 이해가 많이 됐어요? 우리 이해됐습니다. 선수 치지 말고 이런 설비를 직접 경험한 바가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근데 아직 하자 AS는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자가 발생하면 절대 그걸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치 하지 말고요. 오너가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리고 현장에 그 어떠한 소장들도 관리 체계를 내가 분명히 지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되지, 임마.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왜 세냐. 야, 어떻게 해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가이드라는 제시해 줘야 된다네. 이게 관리자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수, 무슨 형수? 누수 육형제에 대해서 그 원리만 알고 대처 능력만 알면 아주 좋아진다. 이게 배수판. 여기다가 이제 위에 있으니까 콘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몰타를 안 채우기도 해. 그 은근히 힘이 좋아요. 은근히 이게 콘이 이게 그 이런 콘의 그런 그 역학적 힘이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기도 해.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데는 항상 3호래를 채워요. 그 정말 단단하게. 그래서 정말 뛰어도 뭐 아무리 별짓거려도 뭐 쿵쿵을 이러지도 않아.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얘들은 이 밑에다가 지금 비닐을 쳤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 위에다가 이 습이 올라오지 말라고 쳐야 되니까 이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미 물이 있다고 간주를 우리 해버릴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집수정이 이거예요. 가끔 건물을 보면 보이잖아요. 건물을 보면. 이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뭐가 두 개일까? 이거 들어오고 나온 게 아니라 결국 두 개가 붙어서 하나로 나가잖아. 이 바닥에는 이 자체에서 생기는 물들이 들어오라고 지금 해놓은 거야.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길도 있어. 물 들어가는 길도. 이거는 펌프가 두 개라는 거야. A, B. A, B가 있어가지고 얘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수동으로 하게 둘 수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펌프가 돌아. 얘는 안 돌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가 돌면 쑥 돌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 쫙 일어나가 양정이 높으니까 힘이 엄청 들죠. 펌프가. 그죠? 그러면 얘가 열려 있으면 얘는 펌프가 돌면 이렇게 계속 도는 거야, 물이. 안 나가고 계속 돌아. 이 위가 열려 있어도 안 나가고 이쪽이 오픈되고 가까우니까 계속 물을 돌려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 밸브를 다는 거예요. 역지 밸브라고도 해. 물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반대로는 흐르지 않아. 나가는 쪽만 열리는 거고 이쪽에서 혹시 압력을 가할 때는 얘가 딱 닫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매번 와서 잠궈 줘야 되잖아. 그죠? 이놈이 돌면 얘는 밀려 나가니까 열리죠.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역지밸브 딱 닫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일이 못 나오고 어디로 가? 결국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자, 이놈이 돈다. 이놈이 돌아. 이놈이 돌면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 또 높으니까 못 올라가고 이렇게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또 역지밸브 반대로 못 흐르는 밸브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 못 가고 또 위로 갈 수밖에. 이거를 뭐 간단하게 뭐요? 체크 밸브라고도 하기도 하고 역지 밸브라고도 한다. 그 이거는 뭐예요? 압력계. 펌프가 압력이 너무 높게 걸리면 뭔가 막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펌프가 두 개다. 그리고 이거는 얘가 컨트롤해서 야, 오늘은 너 1번 돌아. 내일은 2번 돌아. 이렇게 시간적으로 정해놓을 수 있고 타임을 조정해서 줄 수가 있어요. 하나만 하면 하나나 계속 안 쓰잖아요. 나중에 안 돌 수도 있어요. 물이 잘 안 차. 어쩌다 한번 돌아. 안 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돌려도 얘가 문제가 되니까 가끔가다 너 돌고 교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어 방식에. 이렇게 해야 수명도 오래가고 훨씬 안정적이죠. 하나가 고장 나도 어때요? 하나는 돌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두 회로로 돌린다. 모터 두 개로. 당연히 세 개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세 개 돌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지하실 우리가 보는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차수벽이다. 그렇죠? 이 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건축은 보이는 것은 그냥 20%밖에 못 보고 있다. 중요한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은 다 숨겨져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 전문가니까
어디 가서 보더라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더 집중하고 설비 시설들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의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가 둘러보더라도 이런 관점을 둘러보면 아마 설비 이거 수십 년 해야 얘기가 나온 것들이에요. 아셨죠? 자, 옥상 방수 방법은 당연히 면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갈고 막 끈끈이 남아져 있는 거 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금이 간 데는 한번 또 인젝션으로 그라우팅해서 한번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도를 한번 칠해주고, 하도는 뭐냐면 하도는 얘도 상당히 이제 방수에 따른 침투성 하도예요. 시멘트에 확 물리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하도, 중도, 상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원과 매개체와 인원 매개체를 물건 하나로 닿기에는 성분이 달라서 서로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콘크리트하고 얘하고 엄청 잘 달라붙는 성격의 침투성 하도예요. 그 다음에 중도를 칠해. 중도를 칠한 그 중도는 뭐냐면 요 물질과 마지막 표면의 방수제에 두 놈을 또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 그래서 중도를 칠해. 그리고 마지막에 또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칠하는 겁니다. 통상 우레탄 방수는. 이 방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도가 약 3mm 두께하고 상도는 거의 코팅 개념입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이 중도 자체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제일 처음에 하도는 가장 중요한, 제가 하도를 되게 잘하면 중도 상도 안 해도 상당히 효과가 겁나 좋아요. 근데 그 자체를 노출시켜 버리면은 직접 닿아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그거를 성분을 오래 가도록 덮어주는 거예요. 요 중도가. 자, 이렇게 해서 옥상 방수까지 했어요. 그 크랙 보수할 때요. 그 크랙 보수할 때 뭐 실리콘이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도 정도 상도로 그냥 다 냅두면은 냅둬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리콘 보수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젝션이라고 그래요. 주사기처럼 콘크리트에 쭉 놓기도 해요. 그러면 얘는 침투가 강해서 압력으로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효과가 당연히 있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업체한테 맡기면 그렇게 안 하고 어차피 덮어버릴 거니까 그냥 롤러칠 한 2번 그냥 이렇게 해버려서 그 일일이 언제 파 이런 사람도 있고, 정석은 그래 그라우팅하고 갈고 해가지고. 왜 갈아요?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하도가 시멘트하고 제대로 물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중도를 해야 그 놈을 제대로 보호하는 거고. 그죠? 중도를 또 보호하는 것이 상도 마지막에. 이것은 코팅이에요, 코팅. 여기 상도에 써 있는 색상차 주의는 무슨 말이에요? 네? 상도에 써 있는 색상차 주의가 무슨 말이에요? 아하, 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색깔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초록, 뭐 이런 것들 또 회색 나와요. 근데 저쪽에는 뭐 진하고 이쪽은 또 연하고 또 예전 방수 파란색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이러면 완전히 잘못된 거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확률은 되게 드물어. 되게 드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정리, 청소, 그라인드, 구배. 저게 가장 또 중요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모든 거, 도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목공사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면이 좋으면, 목공사가 왜 이렇게 고생해서 하는 줄 알아요? 다음 공정을 위해서 밑작업을 반드시 해놔야 도배를 붙이든 페인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저 밑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최종 마감을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우리 목공 우리 손현미 강사님께서 열렬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비 강의 마치겠습니다. 5분 있다가 시작합시다. 예.